찍은 다음에 일단 반납하고 나중에 질문하고. 틀린 것들 질문하실 거나 뭐 다시 복습하실 거면 찍어서 하시고 주세요. 오늘은 진도를 어디까지만 나가려고 하냐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가려 해요. 한 111조까지 나갈까 생각, 그림으로 치면 111조까지 나갈까 생각 중이고요. 숙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다음 시간에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질문을 다음 시간으로 조금 미룰게요. 별로 안 많죠? 알고전 같은 경우에도 뒤에 16개인가 밖에 없거든요. 별로 안 많죠?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수업이 끝나자마자 어떤 놈이 부정적분 한다라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또 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되고 f'x가 되고, 여기에서 적분을 하면 fx가 되는데, 요때 이 미분을 해서 나오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얘를 도함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미분하기 전 함수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원시함수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잘 안 쓰는 표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분하기 전 함수가 원시함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함수를 적분해서 나오는 이 적분되어 나오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때가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과 원시함수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멍충이가 수업 끝나자마자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부정적분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갖고 제가 뭐라고 엄청 많이 뭐라고 했는데, 부정적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요? 도함수 한다라는 뜻과 똑같다고요. 우리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얘기하지, 도함수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어색하죠?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적분하는 거지. 적분하는 건 맞는데 부정적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적분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정적분을 구한다라고 얘기해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정적분은 정해져 있는 거고,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여기 있는 그 인테그랄 기호 같은 경우에 뉴턴이 썼기에 라이프니츠 썼기에 현대 수학에서 미분 적분 중에서 그 뉴턴이 처음 만들었다라고 하는, 처음 찾아냈다, 발견해서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그 미분 적분이요, 진짜 정말 신기하게도 그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거의 동시간대 같은 시대의 인물인데, 같이 서로 연락 하나도 없이 연구 결과도 공유 안 하고 서로 간의 개념을 서로 따로따로
개념을 정의해서 수학 그 세계에다가 발표를 했는데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으실걸요? 그러니까 뭐 미분, 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뉴턴 방법의 명칭이었었나?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그 dx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구와 여러 가지들을 다 정의했는데 뉴턴이 이겼어요. 지금은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공식력 있게 많이 그 라이프니츠 방법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바꾸는 기호다? s를 바꿔서 sum이라고 하는 합을 바꿨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무슨 뜻이래요? fx dx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뜻은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입니다. 뭐요? 이 dx라고 하는 애가 델타 x를 리미트 델타 x가 겁내 작아지면 그게 dx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그러니까 그 x라고 하는 조그마한 눈금 한 개 정도의 그 x, 즉 변수에 대하여 그 변수에 대한 함수가 얘가 가로가 되는 거고 얘가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길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기본적으로 부분 적분 1 하는 그러니까 뭐야? 부정 적분을 하거나 정적분을 하거나 원래 의미는 요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하는 방법으로서 예전에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고요.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은 얘가 이런 식으로 저기 어디서부터 윗끝 아래끝부터 윗끝까지라고 하는 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가 정적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윗끝부터 아래끝을 써서 표현한 건 정적분, 얘를 안 쓰고 그냥 쓴 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다음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절었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게 아니에요. 엄밀히 정확하게 보면 자 일단은 먼저 어떠한 y는 f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하여 a부터 x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 sx라고 하는 거는 이 sx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개념이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ft라고 하는 개념이고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fx-fa라는 뜻이 에요를 하기 전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요 한 칸만큼을 델타 x라고 올게요. 그러면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x의 변화에 따른 넓이의 변화량을 델타 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 저 s라고 하는 요 델타 s라는 애를 넓이라고 할 때 이 요 두 개의 라인을 잡아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요만큼 가장 좁을 때 있는 길이를 스몰 m 가장 긴 변에 여기에서의 길이를 라지 m이라고 할 때 스몰 m을 세로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 밑변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와 같으니까 세로의 길이 즉 뭐에 m 곱하기 델타 x 보다는 저 넓이
S, 델타 S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지 M을 나타내는 L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 해요? 라지 M 곱하기 델타 S, X라고 한다면 얘를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서 델타 X 분의 델타 S가 M라고 할 때 이 델타 X, 델타 S를 뭐로 보내? 0으로 보내. 즉 극한을 잡아서 델타 X 값을 0으로 보낼 때에 M이라고 하는 값과 이거는 항상 샌드위치 정리로서 극한을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리미트 델타 이거 바꿔서 뭐라고 써요? dx ds dx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서 라지 m. 결국에 뭐예요? 이거 다 m이에요. 라지 m이고 이거 뭐예요? 스몰 m이에요. 근데 지금 이 델타 x라는 값이 계속해서 자가리다 보면 극한 값은 어디를 향합니까? fx를 향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 값이 fx가 되고 요 값도 fx가 되니 요 값 또한 fx구나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서 저기 뭐야? dx x에 대한 x의 미분 값은 뭐가 되더라? fx가 되더라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넓이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요?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넓이의 dx에 대한 넓이의 변화량이라는 뜻과 함수의 값, 즉 길이, 함수 값이라고 하는 길이랑 똑같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 하냐면 우리 저기 원시함수 접근하던 그런 것처럼 뭐로 쓴다고 했죠? 얘를 접근하면 fx를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fx 플러스 c라고 했는데 그 누구도 라지 f라고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통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미분 sx라고 하는 애는 뭐와 같아? fx 플러스 c와 같아 아니야? 그렇지.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야. fx를 적분하면 sx가 된다는 거잖아. 얘를 적분해서 sx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fx가 c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자, sx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값이야?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더해준 ft dt가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푼다고요? f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요 x 값은 내가 맘대로 바꿀 수 있죠. x에다 a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넓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a부터 a까지 라고 하는 애의 넓이는 얼마야? 0이죠. 즉 SA는 얼마라고? 0이라고. 근데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도 집어넣으면 FA가 얼마라고? A 더하기 C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러면 결국에 C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마이너스 FA라고. 그러면 XX라고 하는 값 대신에 뭘로 쓸 수 있다고?
sx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fx 마이너스 fa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죠? 그렇다면 얘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x 자리에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뭐야? 어디서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뭘 구하는 거다?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게 뭐다? 이 부정적분에서 부정적분 값을 서로 빼주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그 부정적분 한 값을 뺀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가 만약에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fx b라는 값에서 a라는 값을 뺄 건데 얘를 한 번에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한다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그 x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아래 끝, 위 끝 적어주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다.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의 값이다 이고요.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랑 똑같다고요? S라고 하는 개념이랑 그 썸이라고 하는 거에서 S 인테그랄이 나왔다고. 그럼 결국에는 썸이라고 해서 나온 글씨가 또 뭐라고? 시그마가 있다고. 시그마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냐라고 하면은 구간이 떨어진 뭐 1, 2, 3, 4, 5, 6, 7, 8, 9, 10 같은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 값이라고. 그지? 뭐 예를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FK 라고 하는 값과 이거의 차이는 뭐야? 1부터 10까지 FK dk 라고 하는 x로 갈게요. x dx 라고 하는 애의 차이는 뭔 거야? 얘는 1 하나, 2 하나, 3 하나 해갖고 떨어진 값들을 10개만 더하는 거라고 친다면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는 무슨 뜻이다? 모든 실수에 대한 함수 값들 하나하나를 다 전체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모든 함수 값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 값이 아니라 함수 그 길이를 다 더해주는. 그래서 길이를 더해주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고? 넓이가 된다고. 길이를 더해주면 넓이가 된다. 길이를 더하면 길이를 적고 나면 넓이가 된다. 그러니까 길이를 쌓으면 길이를 쌓아서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을 이 적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하다가 말이 꼬여가지고 완전 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닉을 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그게 이제 뭐 말이 맞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봐야 됐던 게 저번에 3번까지 했니? 4번까지 했니? 3번까지 했니? 그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분의 성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게 뭐죠? 부정적분의 누구를 x의 n제곱 dx를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지수만큼 나눠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적분 함수 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k 곱해준 거는 뭐로? 밖으로 꺼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합이나 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 할 수 없다? 곱함수 적분 불가능. 분수함수 적분 불가능. 그거 하고 싶으면 무조건 2에서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이 가져와서 정적분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정적분도 부정적분이랑 똑같이 가져가는데 한 가지 추가되는 건 뭐야? 윗끝 아래 끝이 생겼잖아.
윗끝 아래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윗끝 아래끝에 대한 성질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 있었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랑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랑 이거 뭔 차이? 마이너스 차이. 왜요? FB에서 라지 FB에서 라지 FA 빼는 거나 라지 FA에서 라지 FB 빼는 거나 부호가 반대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는 여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거에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여기 결국에는 이 중간에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심지어 이 C는 저 A와 B 사이가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C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형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너무 힘들어. 해서 여기까지 3번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4번 이제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번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생략을 해도 괜찮은데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루트 x 플러스 1의 세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dx 아! 뭐가 같으니까? 위끝 아래까지 같으니까 뭐 할 수 있다?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저거 뭐냐? x 루트 x 더하기 뭐냐? 3x 더하기 3 루트 x 플러스 1인가? 에다가 x 루트 x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뭐가 사라져요? 여기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6x 플러스 2가 남아서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x니까 x제곱 이거 좀 속도 올릴게요. 3x제곱 플러스 2x 해도 돼요? 여기서 속도 좀 올려도 괜찮아요? 1, 2 그러면 원칙대로는 난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구분을 해보세요. 보통은 이제 F에다가 2를 넣어준 거에서 F에다가 1을 빼준 거 계산하시면 얼마냐면은 2는 저거 얼마냐 12 더하기 4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계산해서 11이라고 쓰는데 나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따로 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3 곱하기 에서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에서 2 빼기 1을 계산해요. 차이인지 보여요? 그래서 저는 9 더하기 2 해가지고 10을 쓰거든요. 다른 선생님들 봐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나 이거 어디서 배워놓고 어디서 써놓은 거지 내가 이걸 한 20년 동안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영충아 그냥 요거 12 빼기 3 해서 9 쓴 거고 4 빼기 2에서 2 쓴 거야. 다 이거 풀어서 쓰면 이거잖아.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에서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을 3 곱하기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거랑 2 곱하기 2에서 1 뺀 거로 요렇게 묶어서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들은 안 하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한 방법대로 하세요. 큰 거 구하고 작은 거 구해서 빼셔도 돼요. 큰 거래.
윗끝 구하고 아래끝 구해서 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쓰는 편이라서 네, 이렇게 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t 플러스 1분의 1 dt 라고 하는 건 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 윗끝 아래끝이 똑같으면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윗끝 아래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0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누구에 대한 식? t에 대한 건데 얘는 그냥 x에 대한 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모든 변수를 다 통째로 바꾸셔도 드러내도 돼요. 얘가 세모에 대한 식이면 세모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걸 계산해 주신다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값을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속도 올려주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계산하시면 6분의 1에 6분의 7 틀렸네요. 신나게 써놓고 마이너스 6분의 1이군요. 6분의 5예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개해서 푸시면 되죠. 3번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dx 하시면 되고요. 얘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하여 1부터 2까지니까요. 4분의 15 빼기 1이라서 4분의 11 나옵니다. 나는 이 계산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 저 이렇게 저 안 돼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되는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집어넣어서 4분의 16 빼기 1 해가지고 4분의 16 다음 5번 외우셔야 될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외우셔야 될 공식이 등장했어요. 뭐냐면 어떤 fx라고 하는 식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일 때 윗끝과 아래끝을 정확하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간을 똑같이 놓고 fx dx를 하게 되면 뭐가 되면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넓이 문제를 구하시면요 뭐가 되면 6분의 a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값이 아래로 물lum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음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저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절대값이고요. 절대값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도 돼요.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큰 거는 작은 거 빼시고 세제곱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식에 대해서 인테그랄 a 알파부터 베타까지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놓고 여기에 dx를 해주신다면 뭐가 되죠? a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x에 얼마? 알파부터 베타까지 넣을게요. 아이고 거지 같은 거 한번 계산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더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 식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신다면 첫 번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에다가 뭐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나왔습니다. 이거 전개해 보시면 돼요. 이거 전개하시면 6분의 1 곱하기 2알파 제곱 2알파 베타 2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6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미안해요. 글씨가 올라가네요. 그냥 쓸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을 마무리하시면 알파 없어지면서 2알파 베타만 나왔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오면서 이 값에 6분의 1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만 정리하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x절편부터 x절편까지 넓이는 무한이다. 마이너스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여러분들 근해 공식에서 근광의 수와의 관계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 알파 베타가 얼마 라고 하고 혹시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뭐 배우셨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근광의 수와의 관계. 절대값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거 구해서 세제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2 마이너스 루트 3부터 2 플러스 루트 3까지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dx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식의 해가 이 해가 2 뿔마 루트 3이라서 윗끝 아랫끝이 정확하게 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 2 루트 3이죠. 2 루트 3의 세제곱 최고차항의 계수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12, 24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해가 윗끝 아랫끝이 되는 거 확인했고 최고차항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고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빼주시면 2루트 3의 세제곱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절대값 같은 경우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제가 풀어줄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절대값이 포함되면 뭘 구하시면 되냐면 절대값을 포함할 때는 하나만 봐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절대값 x 마이너스 1 dx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절대값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봐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을 이용해서 1을 기준으로 그러면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뒤집힌 그래프니까 얼마? 마이너스 빼고 그냥 x 마이너스 1 dx 해도 되죠. 여기 요 구간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적었어요. 마이너스 빼서.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중요해?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 꺾이는지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뭘 이용하는 거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같은 경우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이렇게 와 나누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꺾이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0부터 2까지라고 하면 어디서 꺾여요? 1에서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0과 1이죠. 0과 1이고 2가 여기 있으니까 2일 때는 양수, 얘는 양수, 여기는 음수. 음수니까 부호 반대요.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그냥 뒤집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7번도 마찬가지죠? 7번도 저는 지금 이거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안 해도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냐면 구간에 따라 달리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그럼 구간에 따라서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x축 아래에 있는 값의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정적분을 했을 때 구간이 이 값이라고 한다면 이 s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그 모든 함수값이 음수인 애를 싹 다 더해주니까 그렇지? 쭉 아래에 있는 값은 음수거든. 그럼 그걸 넓이라고 할 수 있나? 그죠? 넓이라고 하는 애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음수 공간을 꺾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내가 라고 하는 거를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10이고 이 부분의 넓이가 8이라고 한다면 넓이가 8이라고 한다면 정적분 값은 얼마예요? 2예요. 왜요? 이거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값은 얼마가 나오는데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8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10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해주는 값이 돼서 2가 나와요. 하지만 넓이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18이라고 얘기해요. 기분 탓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탓이에요. 자, 라스트 드레스 마지막으로 자, 그리고 하나 합시다. 너무 좀 성급하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막 조건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함수는 어떤 그래프를 봐요? 우함수, 옛날 말 말고 요새 말로 하자.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y축 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2차 함수 같은 걸 내가 봤다 치자. 와, 막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어요. 라고 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어때? 같죠. 그럼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우 함수에서. 그럼 기 함수는 어떨까? 즉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떻게 될까? 대표적으로 3차 함수 한번 볼까? 만약에 원점 대칭 함수가 있어. 그럼 그 원점 대칭 함수를 한번 내가 체크하고 그려본다면 요 그래프는 이렇게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a에서부터 a까지의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랑 그 연관성이 있거든. 그치? 이건 음수값을 가질 거야. 여기는 음수값을 가질 거야. 넓이는 어때? 아이
넓이가 어때? 같잖아. 왼쪽 오른쪽이. 근데 넓이가 같은 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 원점 대칭 함수 기준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를 gx라고 할게. 그 gx dx는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러면 호수차 다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 있는 이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dx 맞아요? 그러면 홀수차는 무조건 반드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따로 본다고 한다면 이 홀수차 생각 안 하고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dx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2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2까지니까 3분의 16 나오죠.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로 저기 저 복잡스럽게 나와 있는 것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근데 2x 5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dx라고 되어 있어. 위끝 아래 끝을 연결했어요. 왜? 0, 0으로 아까 붙어있길래. 그 다음에 피적 부담수가 서로 같아가지고 제가 합쳐놓는데, 그럼 이렇게 합친 경우에서도 뭐가 가능하다고? 기함수 날려버려도 되지 않아? 왜? 위끝 아래 끝의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라고 하는 그 값에 대하여 0부터 1까지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상수는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상식적으로 상수함수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친놈인가? 누가 봐도 y축 대칭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y축 대칭 아니에요?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 숙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68페이지랑 그림 그리고 저 111페이지 갑시다. 차놓치게 가로 갑시다. 오늘 시험 공부 좀 찍어봤지.